시간에 PAM, PSK를 배웠어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배웠다 이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 A of t는 무엇으로 놓아야지 세 번째 요 같은 이퀄리티가 성립할까요? 저기 A of t 코사인 2파이 of ct 플러스 세타 t에서 A of t 뭐라고 놓아야지 될까요? A of t는 이것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A of t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무엇이 될 거냐면 루트 SM1 제곱 더하기 SM2의 제곱 곱하기 2G 오브 2의 G 오브 T가 될 거예요. 아,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세타 t는 뭘까요? 세타 t는 아크 탄젠트.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SM1. 그쵸? 그 다음 SM2. 이렇게 들어가죠. G of T는 서로 상쇄돼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쵸?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면 A of T하고 세타 of T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SM1과 SM2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런데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M 값이 달라지죠. M 값이 달라지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SMT는 요것만 써보겠습니다. A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다. 제가 T자를 뺐어요, 이제. 왜냐면 세타에서 G of T가 없기 때문에 T가 없어요, 이제. 그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썼는데 A of T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잘 보면 예를 들어 M은 4일 경우에 뭐가 있냐면 M은 4일 경우에 00 바이너리 비트가 01, 11, 10에 따라서 이때는 S1T를 보내고 이때는 S2T를 보내고 이때는 S3T를 보내고 이때는 S4T를 보내는데 S1T는 어떤 형식이 될 거냐면 S11 Ph1T 더하기 S12 Ph2T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S21 Ph1T 더하기 S22 Ph2T 이거는 S31 Ph1T 더하기 S32 Ph2T S41 Ph1T 더하기 S42 Ph2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모양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그쵸?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면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세타 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인덱스 M. 왜냐면 여기 M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가 오히려 더 맞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SMT는 AMT, 세타 M.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M은 1부터 M까지. 이렇게 쓰는 거가 맞겠다라는 거죠. 저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2디멘셔널에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서로 다른 시그널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그널을 만들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른 부분이 없죠. 딱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즈는 변화시키지 않고 앰플리튜드만 변화시키면 PAM이 되는 거예요. 페이즈는 똑같은 값을 사용하고 앰플리튜드만 변화시키면 PAM이 되고,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두고 페이즈만 변화시키면 PSK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MRE PAM은 SMT, SMP of T 이런 형태의 시그널 웨이브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러한 형식으로 가지고 있고, 요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쵸? 저는 이걸 그때 질문도 나왔었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놓았던 거죠. M은 4인 경우에, 그쵸? 이 축은 무엇을 나타내면 P of T. 그러면 내가 이 그림만 주면은 전송되는 시그널이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P of T는 제가 무엇으로 나왔냐면, P of T는 G of T 루트 EEG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로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또는 제가 이런 걸로도 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또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 디멘셔널한 오소노멀 어떤 기준점의 시그널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SM을 무엇으로 놓았냐면, SM을 2m-1-m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이거 곱하기 2분의 2g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형식으로. 하지만 굳이 이렇게 안 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점이 S1, S2, S3, S4다라고 했죠. 그쵸? 자, 에너지. 이거 가지고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하여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하면 각 심볼 에너지를 구하고 각 심볼 에너지가 일어날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에버리지는 뭐가 되냐면 n번째 심볼의 에너지에다가 n번째 심볼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확률이 모두 n분의 1로서 같으면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동등한율이면. 그렇죠? 그리고 두 심볼 간의 이 거리, 이런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했어요. 심볼 간의 거리를. 그렇죠?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컨스텔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그렇죠? 이제 이게 MRE PAM 시그널인데, MRE PAM 시그널에서 그 PAM 시그널이면 시그널 웨이브 폼은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지? 라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컨스텔레이션에서 각 심볼을 점을 찍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는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간단하죠. 점과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또 한 가지 보는 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무엇이냐면 그 심볼 간의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간의 거리를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컨스텔레이션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1. 1인 거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세 개 나오네요. 여기 거리는 다 1인 거죠. 그쵸? 그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1이다. 그래서 D민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다뤄왔죠. 똑같이 이퀴디스턴스한 DB는 2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왜 계산하느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뭘 계산하느냐? 나중에 성능 계산하는데 아주 주요하게 쓰여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무엇이냐면 비트 오류 확률입니다. 비트 에러 레이트. 10,000번을 보냈는데 얼마만큼의 에러가 나느냐? 그런 확률을 말하는 거죠. 자, 그거는 조금만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거가 PSK예요. PSK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은 앰플리튜드는 그대로 두고 페이즈만 달리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는 시그널의 모양은 이렇게 될 거예요. A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m자가 빠졌어요. 여기. 그래서 보내는 모양이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PSK의 시그널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g of t 코사인 세타 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사인 세타 m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거를 오스노멀 시그널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M1 phi1t 더하기 SM2 phi2t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phi1t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놓으면 오스노멀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심볼 값은 무엇이 되어야지 될 거냐면 이퀄리티를 형성하게 하려고 한다면 2분의 2g 코사인 세타 m SM2는 g over 2 사인 세타 m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 나타내면 무엇이라고 쓸 수 있냐면 real SLMT, SMLT EAJ2파이 FC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때 SMLT는 무엇이라고 해야지 이 이퀴밸런트가 성립할까요? 무엇으로 놔야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M G of T 플러스 J
sin 세타 m g of t. 이렇게 넣어야지 똑같을 거야. 그쵸? 이 노트 주는데 필기를 꼭 해야지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나요? 네. 넘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자, PSK 시그널은 이렇게 투 디멘셔널한 시그널이고, 그래서 이건 역시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그림을 나타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컨스텔레이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스노멀 시그널의 그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MT를 제가 SM1 P1T 더하기 SM2 P2T 라고 쓰고, SM1은 무엇이었냐면 루트 2분의 2G 코사인 세타 M, SM2는 2G over 2 사인 세타 M.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놓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거의 에너지, n번째 에너지는 무엇이 될 거냐면 2분의 2G 코사인 제곱 세타 M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M이 되겠죠? SM1 제곱 더하기 SM2 제곱이 n번째 시그널의 에너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G로 똑같아요. 모두가 컨스턴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듈레이션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오소노말 시그널을 축으로 해서 심볼을 점으로 찍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를 S1, 여기서 SM이라는 것은 SM1, SM2 이걸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S2, S3, S4, S5, S6, S7, S8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그러면 얼마이겠어요? 원의 반지름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쵸? 그 크기는 다 똑같이 2분의 2g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반지름 R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R을 이건데 요거는 n번째 시그널의 에너지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n번째 시그널은 에버리지 에너지하고 똑같죠? 그쵸? 이걸 모두 더해서 n분의 1 하니까 에버리지하고 똑같은 거죠. 에버리지 에너지하고. 그쵸?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을 그렸는데 그거의 반지름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그 심볼의 평균 에너지다. 에너지의 루트를 씌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PSK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놓아도 돼요. 이렇게 3개씩. 그리고 하나는 4개, 5개, 6개, 7개, 8개. 이거는 이퀴 스페이스하게 놓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놓지 않고 우리는 동등하게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동등하게 떨어져 놨기 때문에 이 각도가 얼마냐면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동등하게 떨어지지 않고 다르게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동등하게 떨어지는 거가 가장 리즈너블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트 에러 오류 확률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 오류 확률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EQ 페이즈 그 PSK를 생각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여기서처럼 다른 그 간격을 둔 그런 PSK가 아니라 똑같은 양의 n분의 2파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심볼 컨스텔레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PSK 시그널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배울 게 오늘 쿼엄이라는 거예요. 쿼엄 모듈레이션. 쿼엄은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입니다. SMT는 이거 역시 SMT는 AM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즉 쿼엄 시그널은 앰플리튜드도 변화시키고 페이즈도 변화시켜서 서로 다른 심볼을 놓겠다라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쿼엄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방식이냐면 PAN과 PSK를 합친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컨스텔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4R이 PSK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반지름이 무엇이냐면 이거의 평균 에너지가 되겠죠. 평균 에너지에다가 루트를 씌운 그거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걸 R1, 이걸 R2. 그리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둘, 셋, 넷. 그러면 8R이 쿼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반지름 R1짜리로 PSK를 만들고 하나는 반지름 R2짜리로 PSK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1짜리로 만든 거는 똑같이 앰플리튜드가 똑같지만 페이즈가 다르죠. 두 번째, R2로 만든 거는 R1하고 앰플리튜드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달리하고 페이즈도 달리해가지고 심볼 매핑을 하는 방법이 쿼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인데 더 일반적인 쿼엄의 심볼 컨스텔레이션 방법은 렉탱귤러 쿼엄이나 또는 스퀘어 쿼엄이 더 많이 쓰여요.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컨스텔레이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M은 8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모양의 컨스텔레이션을 더 많이 써요. 이런 모양의. 그리고 M은 16이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오른쪽 거는 스퀘어 형태고 왼쪽은 렉탱귤러 형태예요. 컨스텔레이션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K승의 형태의 모듈레이션은 스퀘어가 나올 것이고 이 K승이 아닌 이의 K승이면 렉탱귤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모듈레이션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 그 다음에 지금 전화기 쓰는 LTE에서 데이터 쓸 때 전송되는 모듈레이션이 쿼엄을 쓰고 있어요.
거의 16컴을 쓰고 있을 거예요. 16컴이나 4컴을 둘 중에서 하나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와이파이 조금 최신 걸 살면 16컴이 아니라 64컴짜리를 가끔 쓰기도 해요. 만약에 그 자기 혼자 와이파이 그 라우터하고 쓰고 있고 그 와이파이 그 라우터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지점에서 자기가 이걸 쓰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64컴짜리 그 통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6개 비트를 주고받는 거죠.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을 쓰고 있는데 캄도 제가 앞으로는 이제 스퀘어 캄이나 렉탱글러 캄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퀘어 캄의 형태를 보면 이그샘플로 제가 16캄의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앞에서 그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점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저는 플러스 D, 플러스 3D, 그 다음에 플러스 D, 3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타낼게요. 글씨 적어요? 다시 할까? 귀찮은데? 그러니까 심볼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크죠? 그죠? 여기를 S1, 여기를 S2, S3, S4, S5, S6, S7, S8, 여기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이렇게 심볼을 놨죠. 그리고 바이너리 비트가 0000이면 S1을 보내고 0001이면 S2를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레이 매핑을 해가지고 16개를 쭉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고 나서 자, 만들고 나서 전송할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전송된 시그널은 전송되는 시그널은 SMT는 SM1 P1T 더하기 SM2 P2T 이렇게 보내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 SM1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SM1은 SM2는 플러스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3D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그쵸? 저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SMT는 플러스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3D 중에서 하나가 P1T와 곱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3D가 P2T와 곱해지고 이 모든 컨비네이션의 시그널이 존재하는 거죠. 16개가. 그렇죠? M은 1부터 16까지 존재하는 이그샘플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비가 오니까 졸립죠. 자, 이그샘플로 만약에 이 시그널이 보내졌다고 해봅시다. 3D P1T 플러스 D P2T가 보내졌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몇 번째 심볼이 보내진 거냐면 3D D니까 요거가 보내진 거예요. S8이 바이너리 비트 무엇이 왔기 때문에 S8이 보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가 어떤 심벌 듀레이션 t 동안에 보내지는 거죠. 그때 보내진 파형이 이런 파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이걸 전개해 보면 3D 루트 2eg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루트 2eg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3d 제곱 d 제곱 하니까 9d 제곱 10d 제곱 그래서 루트 10d 제곱 곱하기 2분의 2g g of 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탄젠트 인버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보면 2g 20 d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탄젠트 인버스 3분의 1 제가 이걸 이렇게 왜 썼냐면 이런 형식으로 쓴 거죠.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이런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서 am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세타 m이 무엇이었냐면 탄젠트 인버스 3분의 1이 나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real smlt 2의 j 2파이 fct로다고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ความ시그널도 역시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익스프레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빌럽과 페이즈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쭉 전개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오소노말 두 개의 오소노말 시그널을 이용해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16컴에 제가 심볼 값을 이그샘플로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그렇게 놓았잖아요. 그 fit t에 대한 축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거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요? 그게 얼마냐 이거죠. 마이너스 3D에서 그 다음 옆에 거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D에 있잖아요. 3D에서 D를 빼면 얼마예요? 2D. 2D가 가장 짧은 거죠. 그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2D인 거죠. 그쵸? 그래서 괌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D민은 2D다. 아까 그 이그샘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찍혀 있는 점들을 보면 이 거리가 바로 가장 D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무슨 계산이냐면 에너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에너지 계산을. 에너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그샘플로 16함을 해볼게요. (3D)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 플러스 3D
자, 에너지 계산. 에버리지 에너지와 그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먼저 심볼 에너지를 계산해서 심볼 에너지에다가 각 심볼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각 심볼이 일어날 확률이 다 동등 확률이라고 한다면 16분의 1로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각 심볼 에너지를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눠주면 될 거라 이거죠. 그쵸? 첫 번째, 심볼마다 에너지가 모두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죠? 자, 한번 볼게요.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느 경우냐면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 이거. 네 가지 경우일 때 에너지가 가장 클 거예요. 얼마로 가장 커요?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때의 에너지는 3, 3은 9D 제곱 더하기 9D 제곱 하니까 18D 제곱. 그쵸? 그래서 빨간 거의 심볼이 보내질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18D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경우는 언제예요? 그 다음에 큰 경우는 파란 걸로 해보면 이거일 때는 에너지가 같을 거예요. 이때 쓰는 에너지는 얼마를 써요? 9D제곱 더하기 D제곱 하니까 10D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요 경우에서는 얼마예요, 에너지가? D제곱 더하기 D제곱 하니까 2D제곱. 그쵸? 이제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18D제곱이 몇 개 있어요? 4개. 더하기 10D제곱이 몇 개 있어요? 둘, 넷, 여섯, 8개. 그쵸? 2D제곱이 몇 개 있어요? 4개. 한 다음에 16으로 나누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6분의 48에 32, 4에 4, 72 더하기 80 더하기 428. 그래서 16분의 160D제곱 하니까 10D제곱이 나올 거예요. 에버리지 에너지는 함에 있어서 16함에 있어서 10D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에버리지 에너지. 이 에버리지 에너지는 그래서 16팜의 얘 에버리지 에너지는 10D제곱인데 이거는 줄 퍼 심볼이에요. 하나의 심볼이 갖는 평균 에너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에너지 per 심볼. 심볼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 비트가 갖는 에버리지 비트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16함이니까 4개의 비트, 이 4개는 로그 2 16이죠. 분의 10D제곱. 그래서 2.5D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건 에버리지 에너지 퍼 심볼이다. 비트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왜 에너지 이야기를 되게 산수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 이제 파워 이피션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에너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통신은 2가지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주파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파워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주파수 효율적인 통신을 하고 싶어라 하고 파워
전력 효율적인 통신을 하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컨스트레인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파워로 나타내면 파워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가 바로 파워가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는 파워 곱하기 주어진 시간 t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예를 들어 무선 랜 우리 여러분들 와이파이 사용할 때 전화기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보내진단 말이죠. 모듈레이션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 에버리지 파워 값이 100mW가 넘어서면은 전화기를 못 팔아요. 그 안에 있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LTE를 쓰려고 했을 때 이 송신되는 파워가 뭐 몇 와트면 뭐 1와트 이상이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6캄을 쓰든 4캄을 쓰든 이거의 토탈 파워는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든 간에 이 파워는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4캄을 썼을 때 에버리지 에너지는 얼마인지 볼게요. 여기가 D, 마이너스 D라고 한다면 이거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똑같은 거 4개 쓴 거예요. 4D 제곱이에요. 그쵸? 아예 4 곱하기 2D 제곱 하니까 8D 제곱을 4로 나누니까 2D 제곱이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만약에 60캄을 썼을 때는 이 에버리지가 10D 제곱이고 얘를 썼을 때는 에버리지 에너지가 2D 제곱이다. 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파워는 같아야만 해요. 어떤 모듈레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같아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를 100mW로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이걸 100으로 얘도 100으로 맞춰줘 가지고 정해져야 된다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 D 값은 얼마로 설정해야 되냐면 D는 루트 10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쵸? 이 경우에 D는 얼마로 설정해야 되냐면 D는 50이니까 5 곱하기 루트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봅시다. 50. 그러니까 이거에 루트 5배만큼 더 얘는 벌어져 있는 거죠. 그쵸? 이거를 컨스텔레이션으로 둘이 그려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될지. 16캄일 때 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인 반면 4캄에서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즉 무엇이 달라지냐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컨스텔레이션의 그림을 그렸을 때 16캄과 4캄의 그림에서 물론 점이 16개고 하나 4개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크게 달라지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확 달라져요. 그러겠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몇 배가 달라지면 루트 5배가 달라져요. 루트 5배가. 그쵸? 루트 5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심볼과 심볼 간의 거리가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거죠. 파워 그 M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쵸?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특징이 미리부터 말을 좀 해주면 이건 뭐 중간고사 범위 안 들어가는데 미리부터 말을 해주면 디모듈레이션과 디시전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얘의 모습은 지난번에 몇 번 그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디시전을 내려요. 여기는 이너 프로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너 프로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수신기에서 이야기입니다. 수신기에서. 만약에 SMT가 들어오는 시그널, 리시브드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여기 SM1이 나오고 SM2가 나올 거예요. 그쵸? 보내진 시그널이 그대로 나와서 이 두 개를 보고 무엇을 보냈는지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 중에서 뭘 보냈는지 디시전을 내릴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16컴이라고 한다면 이 점 16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거예요. 그쵸? 이 점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SM1과 SM2는 이 점 중에 16개 중에 하나에 분명히 찍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노이즈가 섞이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노이즈가 섞인 형태의 시그널을 디모듈레이션 결과값으로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이 값은 여기 있는 16개의 점이 아닌 다른 데에 점이 찍힐 거예요. 저걸 좌표축으로 점을 찍어보면 예를 들어 그 점이 여기에 찍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할 거냐면 얘가 보내졌다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묘하게 이렇게 중간점을 했는데 실제는 얘를 보냈는데 만약에 점이 여기에 찍힐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커가지고 저기에 찍힐 수도 있어요. 그쵸? 있을 수 있겠죠. 저런 일이. 그러면 뭐가 보냈다고 판단할 거냐면 이거가 보내지지 않았을까? 라고 리시버에서는 오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 그래프, 저렇게 컨스텔레이션에서 요 그림을 저렇게 그림으로 찍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수준이 매우 디지털 통신의 수준을 많이 높여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점을 찍고 저게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라면 되게, 잘 앞선 것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 벡터적인 이해를 잘 했을 수 있으면 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여기 찍겠다라는 것은 노이즈가 N1만큼, N1은 별거가 없는데 N2가 이 정도만큼 노이즈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만큼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QPSK나 폴캄 같은 경우는 요 점 중에서 하나를 찍히는데 얘는 여기서 이 정도의 노이즈만 발생한 거가 똑같이 여기에서도 발생을 했다라면 얘는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쵸? 똑같은 노이즈라면. 그리고 얘는 역시 아직도 여기에 찍혔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을 내릴 거냐면 S1이라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 노이즈라고 하더라도 16컴에서는 잘못 오류가 날 수 있지만 4컴에서는 잘못된 오류가 안 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볼과 심볼 간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16컴보다 크기 때문에 각 심볼이 내 영역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바로 성능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얼마만큼 값이냐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 그건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또 MR이 멀티 디멘저널 MR이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스펙츄럴 이피션트하게 보내려면 K는 2자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멀티 디멘저널이기
K이기 때문에 K는 2가 아니라 K는 3, 4, 5, 6 그렇게 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스펙츄럴 이피션트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전송되는 시그널, 예를 들어 MR이 FSK. FSK는 뭐의 약자냐면 프리퀀시 시프트 킹.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멀티 디멘저널한 그 모듈레이션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예제로 해가지고 먼저 말을 하고 나중에 다른 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SMT는 코사인 여기다가 n 마이너스 2파이. 제가 이렇게 쓸게요. 좀 복잡한데 그래서 식만 복잡하지 따지고 보면 별게 없어요. 이렇게 이런 모듈레이션을 쓰겠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m은 1일 때 S1t는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m은 2일 때는 S2t는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델타 FT를 보내고 m은 3일 때는 S3t를 보내는데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2 델타 FT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m은 m일 때 SMT를 보내는데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n-1 델타 FT. 노이즈,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 그러니까 노이즈만 있는 채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 세 번째가 뭐냐면 타임 베리언트 채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채널을 볼 예정입니다. 그죠? 밴드 리미트,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은 이번 학기에 안 배우고 내년에 이동통신공학에서 배워요. 세 번째 내용만 이동통신공학에서 보내고 이 1, 2번 채널에 대해서 이번 디지털 통신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호목 2는 올라와 있습니다.